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태양계 천체로 가는 다음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계에서 가장 특이한 위성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2호의 표면을 걷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이 천체에서 특별한 보호 장비 없이 5초 동안 견디는 것은 가능할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화산의 지옥. 이오는 목성이 가진 가장 거대한 네 위성 중에서도 목성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대한 4개의 위성은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공전 주기는 이틀이 조금 안 되는데요. 당연히 조석 고정인 상태에 있어서 목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며 회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중 2호의 크기는 유로파보다 조금 크고 질량도 훨씬 크지만 칼리스토나 가니메데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들은 이런 곳들에는 큰 흥미가 없습니다. 2호가 유명한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화산의 활동이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지구에 필적할 만큼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2호의 표면적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정도이지만 그 지표면은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 육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2호에 비해 4배 정도 넓지만 활화산은 900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재 분화하고 있는 화산의 수만을 따지면 약 50개입니다. 그런데 2호에서는 약 100개의 화산이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구는 충분히 크고 무거운 데다 내부는 아직도 가열되고 있으며 플레이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2호는 질량이 수십 배나 작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얌전해졌고 내부도 식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2호는 아직도 잠잠히 있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목성입니다. 목성의 중력은 끊임없이 2호의 내부를 뒤적이고 휘젓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위성 전체를 계속 뒤집기 때문인데요. 2호의 표면 전체에는 수많은 산맥, 거대한 균열, 그리고 용암의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굳어진 유황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유황 덕분에 2호는 눈에 금방 띄는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한번 2호의 사진을 보면 다른 어떤 천체와도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그 표면은 매우 새로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분화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지형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2호에 있는 거의 모든 산에는 뚜렷한 침식의 흔적이 보입니다. 용암류에 의한 침식 이외에도 지진이나 산사태에 의한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위성은 거친 곳이면서도 매우 흥미롭고 곧 다가올 대대적인 우주 진출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광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호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게 된 이 시점에 우리는 2호의 지표면을 걸을 수 있는지, 만약 걷는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험한 산책. 2호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곳은 용암류와 유황의 호수가 있는 화산 지옥입니다. 만약 이곳에 연구소나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광물센터 같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축물을 세울 계획이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극심한 지질학적 변동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건물의 내진성이나 내열성을 배려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건물은 곧 파괴되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2호에 상륙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화산 같은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화산이 갑자기 분화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착륙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이후에는 항상 안정된 상태인 대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산에서 이산화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희미하게 지각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기나 안개 같은 상태로 이오의 표면을 감싸고 있고 우주 공간으로까지 그 기체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성냥이 타는 듯한 독한 냄새를 내며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독 증상에는 호흡곤란이나 구토, 식도 질환, 기침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면 이오에 있을 때 이 가스를 실제로 흡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성은 기압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몇 배나 낮기 때문에 가스는 폐포를 통해 혈액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산화황이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 방사선입니다. 문제는 목성에 있어요. 목성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이 있으며 그 힘은 지구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이 자기장은 목성을 태양풍 하전입자로부터 지켜주는데 하전입자는 자기장에 붙잡히면 방사선대로 모이게 됩니다. 자기장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목성의 방사선 대역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넓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위성 이오는 딱 이 방사선대의 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루에 36그레이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쏟아지는데요. 이는 심각한 방사선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인간이 견디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5초라면 방사선이 치명적인 양에 이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건강에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화산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오는 더운 곳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성은 태양빛을 별로 받지 않는 데다 태양열을 표면에 머물게 하거나 분화열을 확산시킬 충분한 대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오는 아주 춥고 평균 기온은 110켈빈, 섭씨 약 영하 163도인 것입니다. 이오에서 방사선과 초저온의 위험성은 일반 대기가 없는 다른 천체에서의 5초에 관한 영상에서 다루었던 진공 상태의 위험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오에 아무런 방호 장비도 없이 내리면 눈 표면의 점막이 순식간에 건조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장애를 불러올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오에서는 수성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내리기 전에는 기압의 급격한 저하로 팽창하는 공기에 의해 폐나 기타 흉강의 기관이 내부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눈을 꼭 감고 강하게 숨을 내쉬어줍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방호 장비 없이 이오에 간다면 5초간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이 우주여행 후에 재활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주복, 그것도 가능하다면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 위성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훨씬 길어질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당연히 특수 보호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위성을 걷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전상의 규칙은 지켜야 해요. 첫째, 용암의 강이나 호수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타오르는 유황이나 기타 여러 물질 등 토해져 나오는 것들을 뒤집어 쓴다면 정말 끔찍한 기억이 되고 말 거예요. 황은 순식간에 우주복을 태우고 이어서 기밀성이 저하되어 중증을 입게 됩니다. 전반적인 것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오는 정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장소라는 거예요. 노란 황야, 화산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솟아오르는 깃털 장식 같은 가스와 용암, 그리고 언제까지나 캄캄하기만 한 하늘에 떠있는 목성의 거대한 원반.
이렇게 이 천체는 아주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위험은 만일 미리 그 위험에 대해 알고 있고 단단히 방호 장비를 준비하고 나섰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종종 우주 여행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면 화성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후에도 가보자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오는 목성과 그 방사선대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희귀한 지질학적 현상을 연구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용한 광물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할까요? 우주복이 없다면 결코 우주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주복 같은 보호구 없이 다른 행성 혹은 먼 위성의 표면을 걷는 것도 그만두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산책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산책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또 매우 가혹한 지구 외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방호복을 항상 몸에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